수월한 투자 방법 여우방 시간입니다. 여전사 주식계의 안젤리나 졸리 주식소녀 이순복진 한양증권의 정말 탄탄하고 미녀 연구원 전소영 연구원께서 자리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순복진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네. 이번 주 금요일에 발키리 주제가 무엇이냐? 네. 저한테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근데 벌써 준비를 하셨을까요? 제가 요즘 밤을 새고 있는데요. 아마 금요일날 제가 보시면 제가 다크서클이 가슴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을 겁니다. 자, 지난주에요. 이 스모캡을 정리를 하면서 이 자료를 보내드리면서 워낙 시청자분들이 반응이 뜨거워서 그쵸. 내가 너무 오히려 좀 부족하게 준비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순복이 창고 대방출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네. 작업 중에 있으니까요. 이번 주에도 열심히 정리를 해서 필요하신 분들한테 보내드릴 건데 그렇다고 방송 안 보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도 원하시는 분들에게 보내드릴 공개하실 겁니다. 예정이시군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연구원님이 점수를 좀 짜게 주시네요. 그 유명한 가수 2PM도 네. 순복이한테 점수를 10점 만점에 10점을 주잖아요. 그녀의 다리 멋져, 다리는 멋져, 10점 만점에 10점. 이런 세상에 너무 업종에 대해서 점수를 짜게 주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둘이 얘기하자. 네, 그래야겠죠. 다리가 기시네요. 네, 짧은 우리들은. 코스피가 2022까지 올라갔어요. 네, 예. 강한 반등을 보였는데 결국에는 하락 마감을 했다는 예. 게 조금 아쉽긴 하는데요.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 아까 말씀하셨듯이 왜 이렇게 점수를 짜게 줬을까? 저도 좀 의아해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오전에 외국인이 코스피 순매도였다가 순매수로 전환이 됐다는 점에 저는 큰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수급상으로요? 네. 예. 보면서 5거래일 순매수가 너무 과했나? 오늘은 조정이 나타나려나? 라고 봤었는데 외국인이 다행히도 오후 들어서 순매수로 전환이 됐다는 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첫 번째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유가가 시장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105달러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유명한 전략가들은, 애널리스트들은 120달러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입니다. 그럼 두 전문가의 전망을 먼저 들어보고 분석을 해보죠. 네, 저는 어제 사실 답을 드렸던 것 같아요. 뭐 실적이 기름을 싣고 실적이 온다라고 해서 증권사에서도 실적을 굉장히 좋게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는 이미 다 반영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일본 내 석유 생산이 90% 가동이 되고 있다, 복귀가 됐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정유주가 막판에 좀 하락을 했고, 종합지수 같은 부분도 사실 포르투갈이 이번 주 주말에 IMF의 지원 금융 구조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사실 루머가 돌았던 부분이 있기 네. 때문에 사실 마이너스로 빠졌던 거거든요. 이미 정유주는 좀 고점을 찍었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예. 그럼 정유주에 대한 얘기는 잠시 후에 분석을 해보고요. 네. 아무튼 유가의 흐름만으로 봤을 때 이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이제 전 세계를 하겠죠? 누를 수도 있겠죠. 네. 네. 근데 120달러까지 만약에 간다면 정말 주식시장, 글로벌 시장은 혼돈 상태에 오지 않을까요? 예, 아이비들 리포트를 보면요. 네. 미국 경제에서 고유가 이런 것들로 인한 고물가로 인해서 주식이 과연 상승을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을 좀 해봤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사실 인플레이션이 높다라는 것은 주식 시장에도 그다지 호재는 아닙니다. 결론적으로는요. 일단 이제 경기 침체 국면에서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인플레이션,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리플레이션이라고, 좋은 의미의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거든요. 리플레이션 상황까지는 괜찮지만 이런 것들이 국제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의 공급 측면이 부각이 된다면 결국에는 주식시장에도 다소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가장 큰 문제가 중동 지역의 정정 불안이 그쵸. 해결이 되면 네. 국제 유가가 다시 하락할 것이다 네. 라는 전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건 다행이네요. 네, 그런데 네. 이제 제 의견이 조금 다른 게 문제인 거죠. 예. 예, 왜냐하면 지금 뭐 정정 불안이 해결이 되면은 좋게 글로벌 경기 회복이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인즉슨 원자재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수급상으로도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측면들을 조금은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투기 수요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여전히 지금 글로벌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원자재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인플레이션 우려와 경기 회복 이런 것들 두 가지 측면을 다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자재 시장으로 투자가 몰린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원자재주에 투자를 하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실제로 이제 그러신 분들이 많고요. 네. 저한테 이제 뭐 농산물 펀드, 그다음에 이제 정유 펀드. 최근에 이제 오늘 제가 아침에 파이낸스 타임즈를 봤는데 거기에는 천연가스에 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네. 원자재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환율 변동성이거든요. 그거 항상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주의를 많이 요하는 그런 상품입니다. 왜냐하면 그 글로벌 원자재 시장 같은 경우는 주로 선물 거래를 많이 하는데요. 이 월물이 교체가 되면서 롤오버가 이제 잘못되면서 이제 많이 이제 가격 변동성이 심화되기 때문에 원자재 이제 관련해서 이제 살펴보실 때는 환율과 그리고 롤오버 가능성 이 두 가지는 항상 고려를 하셔야겠죠. 네. 정정 불안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유가를 전망하기가 힘든 거 아닙니까? 네. 여기서 더 올라갈지 아니면 좀 안정세를 찾을지 그 전망 자체가 아무래도 무의미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포인트는 그런 것 같아요. 과연 유가가 얼마나 주위 변수에 대해서 움직임에 대한 폭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경기가 맨 처음에 너무 이제 우려된다 그래서 유가가 막 상승, 그러니까 중동 지역의 우려감으로 유가가 상승을 했다가 이번에 일본 지진으로 인해서 경기가 하락할 것이다,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하고 잠깐 주춤했다가 다시 일본이 좀 안정을 취하고 중동이 다시 위기가 부각이 되면서 또 다시 유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이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목들도 상승을 계속 유지해서 저 위상 고공행진을 하면서 뭔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때는 굉장히 변동성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유가가 어느 정도 상승 추세의 박스권은 유지하겠지만 네. 권에 일단은 들어갔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어제 왜 그 전문가분들이 유가주를 계속 좋은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욕먹지 않기 위해서 정유주를 추천한다고 하는 것처럼 지금 모든 여론이나 전문가분들이 너무 정유주를 좋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미 실적도 다 반영이 됐고 주가도 이미 좀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처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지 연구원께서 하나씩 정리를 해주시면요. 예, 결국은 이제 인플레이션은 그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네. 뭐 이제 이런 얘기는 하기는 좀 이제 뭐 좀 어려우니까 이제 그 유가 상승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 측면의 인플레이션으로 이제 대부분 이제 물가를 잡는 것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변동시키면서 이제 그런 물가들을 잡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가 상승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좀 시급한 상황입니다. 네. 실제로 이제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이런 그 MB 물가라고 해서 생필품 같은 것들을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2008년도 당시에 국제 유가 147달러 갔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은 현재 105달러 수준인 국제 유가 아직까지 뭐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네. 환율 관련 부분들을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 당시 2008년도 당시 환율 900원대였습니다. 지금 현재 1120원대거든요. 네. 그래서 체감 유가로 쳤을 때는 거의 그 당시 수준과 근접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예, 그때 당시 상황을 다시 돌이켜 본다면 네. 한국은행이 유가가 너무 높아서 기준금리를 올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 바로 리만 사태가 터지면서 다시 기준금리를 마구 내렸었거든요. 이런 거 봤을 때 역시나 좀 물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현재 국제 유가가 사실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정유주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가지 리스크가 있다면 이렇게 국제 유가가 높게 치솟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이 정유 회사들한테 압박을 줄 수 있다라는 점이 예. 이게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럼 바로 우리 정유에 대한 얘기 해볼까요? 네. 네. 다음 주제입니다. 이순복 주임님께서는 뭐 상방에서 박스권이 유가가 움직일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 올라가는 것보다는 하락 쪽에 네. 염두를 해주셨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정유주도
같이 올라가기는 힘들 것이다라는 예. 의견을 주셨고요. 네. 그 외에 뭐 다른 이유들이 있겠죠. 정유주 꼭지 찍었다고 보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지금 자꾸 각 증권사 레포트에서 실적 장세를 대비하면서 마땅히 딱 내놓을 만한 실적주가 없다 보니까 자 기름은 실적을 싣고라는 레포트를 한해서 정유주를 지금 계속 추천을 하고 있는데 자 과연 이 가격대에서 어떻게 추천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그동안의 상승은 이미 실적까지 다 당연히 유가가 올라가고 뭐 정유재가가 올라가게 되면 실적에 반영이 되는 부분이기 그걸 때문에요. 우리가 선반영이란 말을 네, 하죠. 선반영이 예. 다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번에 실적 랠리에서 실적 장세에서 정유주는 그렇게 탑으로 끼지는 못할 것 같아요. 사실 실적이 정말 좋게 나온다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죠. 실적이 나오면 이게 고점이다. 우리 차익 실현하자. 이렇게 돼서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게 오늘 벌써 차익 실현 매물이 막 나왔기 때문에 네.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순복 주인님이랑 의견이 아까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대치가 많이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가 상승이 계속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이런 판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1분기 실적 충분히 반영됐다라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유가 상승이 지속이 된다면 정유주 계속해서 관심 가져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오늘 주제에 제가 얘기를 해도 되나요? 예, 오늘 주제가 이제 IT와 정유주를 이렇게 양쪽으로 비교해놓고 봤을 때 어떤 것이 더 매력적인가라고 봤을 때는 저 어제도 얘기했지만 IT주가 더 매력적이라는 판단이긴 합니다만은 정유주만 놓고 봤을 때 유가 상승에 따른 그런 수혜는 계속적으로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어디랑 약간 의견 다르지 않아요? 네, 저랑 의견 다르신 분 거기 예. 오래 못 앉아 계시던데. 그러면 저희가 담당 섹터 애널리스트를 연결을 하죠. 네. 네. 그 확실한 방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의 안상희 연구원입니다. 우리 이 여자들의 3명의 의견을 다 대답을 해주셔야 될 텐데.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약세의 원인 한번 분석을 해보죠. 일단 어느 기관이라 얘기할 수는 없지만, 좀 이제 이름 좀 있는 자문사 쪽에서 이제 이익 실현 분량이 나온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환매 대비했던 것 같고요. 금년도부터 사실은 이제 가장 아파했던 업종이 이제 또 화학 정유 업종이라서 이 업종이 제일 먼저 이제 타겟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주가 하락의 어떤 배경이 펀더멘탈의 배경은 지금 집계에 조금 특별한 어떤 시그널은 없는 것 같아요. 또 가격이든 제조 마진이든 그래서 이런 어떤 화학이나 정유 쪽 펀더멘탈 관련돼 있는 지표를 가지고 오늘 좀 주가 하락 성향이 조금 맞지 않는 거예요. 일단 수급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고 만일에 그 환매에 대비한 이익 실현 물량이라 그러면 일정 부분 소폭 조정은 가능하겠다. 향후에도 다만 그것이 펀더멘탈리 어떤 추세를 가지고 가는 그런 조정은 아직까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오른 것에 따른 차익 매물이 나왔다. 수급적인 문제다라고 했는데 펀더멘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뭐 이상이 정말 있는 겁니까? 아니면 똑같이 좋은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한 지표의 발표 나온 건 없어요. 없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정유 쪽 같은 걸 예를 들어보면 등유와 경유의 정제 마진을 가지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그 등경유 정제 마진이 보통 등유 같은 경우는 배럴당 한 29불, 다음에 경유 같은 경우는 20분 7불 하는데 이게 한 달 전에 비하면 뭐 한 30%, 40% 올라와 있는 사실 수준이에요. 제품 가격이 단기에 급등한 거에 따른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게 이후에 오늘이나 뭐 최근 며칠 사이에 이런 지표들이 변화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1분기 실적은 아무튼 잘 나올 거는 같죠? 전망해 주시면요. 예, 1분기 실적은 사실은 정유 쪽이 이익을 확대하는 그런 국면에 도입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품 가격 상승의 배경이 보통 꼽을 수 있는 게 머티리얼 코스트 쪽의 유가 그리고 제품 쪽의 수급인데 지난번에 일본 지진 났을 때 유가가 급락하고 직후에 화학 정유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그 이후에 일본주 지진의 그 피해 산업시설이 대부분 화학 정유란 말이 나오면서
보통 유가가 급락하게 되면 제품 가격을 끌어내리거든요. 근데 일본 쪽의 설비가 만약에 공급 차질을 빚으면 그 제품 가격이 많이 안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그럼 스프레드가 좀 일단 유지되겠다라고 봤던 거였는데 그 이후에 중동 문제가 터지면서 유가가 이제 올라가는 거죠. 보통 유가가 올라가면 제품 가격을 끌어올립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역내권의 그 정유적 수급이 좀 타이트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서 오히려 스프레드가 더 벌어지는. 그래서 지금 상황은 물론 이제 유가에 의해서 촉발되는 요인이긴 하지만 정유사들의 이익이 확대되는 국면에 와 있다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실적이 2분기는 보통 저희가 대략적으로 비수기로 보는데 지금 그 비수기조차도 예전보다는 좀 나았다고 보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일본 내 정유 설비가 약 한 30% 가까운 설비가 지금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완전히 가동이 되려면 물리적으로도 한 3, 4개월은 걸리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일단 비수기인 이번 2분기 실적도 사실은 좀 편하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고요. 3분기는 사실 또 워낙 또 성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1년 중에 4개의 분기 중에서 3개 분기 이렇게 넘어가면 사실은 금년도 굳이 1분기뿐만 아니라 금년도 전반적으로 정유 쪽에 대한 실적 모멘텀은 좀 강하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신증권의 안상희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분이 이 미녀들 세 분이랑 전화 통화하니까 너무 기가 죽으셔가지고요. 떨리셨나 봐요. 떨리시나 봐요. 저는 예. 그것보다 말을 좀 빨리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전 같아요. 그거보다 한 가지 부탁드리려고 그랬는데 요즘 대신증권 HTS 너무 업그레이드가 늦는다고 한번 이제 본사에 말씀해달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요. 예. 아무튼 정유주 이수복 주임님 꼭지다 네. 의견 주셨고요. 연구원께서는 단기 수급은 영향을 받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보온다 이런 의견이시는 네. 거죠. 약간 의견이 조금 다르고요. IT 업종에 대해서는 먼저 두 의견 들어볼게요. 좀 간다. 간다. 예. 간다. 예, IT 업종 애널리스트를 저희가 또 연결해봤습니다. 이번에는 한매투자증권으로 가볼 거예요. 오형보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IT 주가가 참 비실비실한데 그 이유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예, 삼성전자 주가가 3일 연속 하락하는데 최근 대형 IT주들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특히 기관은 5일 동안 8,100억 원치 IT주를 매도하며 매도세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몇 가지 이유로 풀이할 수 있는데요. 우선 전통적으로 일부기는 비순기인데다가 일본 지진 등의 영향으로 핵심 부품 조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악재가 수면 위로 드러났으며 그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과 그리고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었다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이제 파악이 됩니다. 우려가 되는 핵심 부품과 관련해서는 주요 이슈가 되었던 제품들을 생산한 일본 업체 등이 이제 생산 재개 일정 등을 밝혔으며 또 기존 업체들도 한 달 반 정도의 재고를 비축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IT 제품의 특성상 하나의 원자재만 없어도 제품이 생산이 될 수 없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피해 규모나 복구 일정이 드러나지 않은 부분에서의 불확실성은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IT 업종들이 일본과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수혜를 보는 것은 맞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전반적인 이제 IT 업종의 악재로 돌아설 수 있으며 이는 실적 불확실성으로 이어질 위험이 존재하기에 투자 심리상 현재 IT 업종에 대한 투자를 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추세는 한동안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제거되는 이제 3월 말경부터는 반등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정말요? 그러면 하이닉스가 오늘 또 괜찮았잖아요. 네. 그럼 삼성전자가 조금만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IT 업종 기회를 잡는다면 어떤 종목을 추천하고 싶으세요? 예, 저는 이제 반도체 업종도 좀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예, 이제 일반적으로 오늘 이제 디램 가격이 상승 반전을 했는데 디램 익스체인지 기준 3월 하반월 디램 고정거래가가 이제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에 이제 디램 고정거래가가 상승한 것이 2010년 5월 상반월 이후 처음인데요. 이 주요 원인으로 보자면은 2월 부진했던 PC 출하량이 이제 증가를 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제 성수기를 대비해서 PC 업체들이 재고 확충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메모리 업체들이
수익성 악화로 인해서 스페셜티 D램으로 제품 믹스를 변경함에 따라서 PC용 D램이 공급이 감소를 하기 시작했으며 원재료 수급 불안에 따른 일부 업체들의 재고 확보 움직임도 이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추세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PC용 D램 가격 상승 움직임은 4월까지도 지속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낸드의 경우에도 현물 거래가가 일본 지진 이후에 급등세를 기록하였으며 이제 일부 조정은 받긴 했지만 여전히 지진 이전 대비해서 6에서 10%가량 높은 가격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패드 2가 계속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고 기타 태블릿 PC들의 출시가 잇따를 전망이기 때문에 소유 부분에서의 증가도 예상되어 이제 낸드 부분에서도 호조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현재 웨이퍼 부분에서 좀 우려가 되고 있는데 한국 기업들은 이제 탑티어 기업들이라서 우선적으로 웨이퍼를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이 되기 때문에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반도체 업종, 한국 반도체 업종에 대한 그런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백투자증권의 오영구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전화 연결을 2개나 하다 보니까 네. 두 전문가의 의견을 많이 못 들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두 분 연결했는데 결론을 못 낸 것 같아요. 다들. 두 분이 답답해요, 결론 제가 내주시죠. 지금. 저는 제가 사실 돌발 질문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며칠 전에 아직 스마트폰이 아닌데 삼성에서 전화가 와서 갤럭시 폰으로 바꿔주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니네가 정말 재고 문제가 좀 심각하구나 생각을 했고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지금 둘이 비슷하기 때문에 혹시 L전자에다 밀리지 않을까. D램 쪽은 하이닉스가 잡지 않는가 이러한 시세를 오늘 D램 쪽은 하이닉스 그다음에 이런 가전 스마트폰은 LG가 좀 주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삼성전자의 이 재고 물품이 얼마나 실적에 대해서 잘 리스크를 이겨낼 수 있는지에 따라서 그 주가를 방향성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네. 전소영 연구원님 IT에 대한 의견 주시죠. IT 업종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삼성전자의 그 재고 확대 이런 얘기들로 계속해서 삼성전자 100만 원 갔다가 계속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1분기 실적 전망 같은 경우는 이미 다 IT 업종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IT 업종이 사실 이제 우리나라 주식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또 IT 업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IT 업종이 많이 하락하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많이 높아졌다라는 그런 판단이고요. IT 업종 계속해서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시기에는 매력적이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네. 1분기 실적 잘 안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우려감 이미 반영이 다 되었다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많고요. 2분기에 턴어라운드가 된다면 반도체, IT 충분히 매력있다라는 의견으로 오늘 종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내일장 전략 들어갑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네. 두 전문가께서는 평소에 봉사라던가 나눔, 기부 이런 거를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재밌는 사진 한 가지 가지고 왔어요. 네. 짠! 짠. 네. 짠! 어디 저희 갔을까요? PD님이 주신 건데 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죠? 그런 노숙자인데도 불구하고 나의 것을 나눠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지만 참 아름답지 않나요? 네, 이거 그러네요. 네. 반성해야겠는데요. 이수목주님께서는요. 저는 오늘 그래서 이 사진을 보니까요, 중요한 정보를 하나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네요. 예. 오늘, 그러니까 내일, 제가 오늘 사실 18개의 종목, 이제 결산법인 앞두고 코스닥이 상호명을 변경을 합니다. 제가 일단 원고를 보내서 PD님께서 잘 편집해서 보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우리가 얼마 전에 희노애락 편에서 대선 관련주 얘기하면서 혹시 후보가 교육 관련주 얘기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했었죠. 자, 지금 증시에 떠도는 이야기가요, 박근혜 전 후보가 교육법 발의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혹시 내일이라도 교육주 움직이면 이거 왜 움직여? 이 이유 때문에 움직이는 거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힌트 주셨어요. 네. 전소영 공께서는 투자 전략을 기부하고 봉사해 주시면 돼요. 나눠주시죠. 저도 하나 얘기해 볼까요? 네. 예, 일본 은행에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일본 대지진 이후에 유동성을 많이 공급을 했습니다. 이것이 불태화 개입이냐, 태화 개입이냐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결국 이것이 태화 개입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채권을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돈을 푼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시중에 유동성이 많이 공급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그동안에는 올해는 유동성을 흡수하는 나라들이 많을
있을까라는 이런 전망들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일본 대지진으로 인해서 유동성이 추가 공급되는 이런 영향을 받았고요. 이런 것들 다 자산시장으로 유입이 되면서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여우방이었고요. 이순복 주임님과 전소영 연구원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